75강 문재인 캠프에 걸려든 한 놈의 순환. 제목이 좀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지만 들여다보면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재인이 설전에 출연해가지고 출연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뒤에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짐작컨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오늘 이 약속 꼭 지키십시오 이랬거든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저 얘기를 한 게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JTBC 설전에 출연해가지고 저 얘기를 한 게. 그런데 한 달 후, 3월 13일 날 한 네티즌을 고발합니다. 문용식이 올린, 이건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이게 어마무시한 글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침해시를 퍼뜨린 자를 내일 고발 조치합니다. 이것은 더 문캠의 가짜뉴스 대책 단장으로서 첫 공식 조치입니다. 허위 사실 퍼뜨리는 분들 조심하세요. 끝까지 갑니다. 좀 겁나죠? 우선 말부터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악질적인 사례는 끝까지 파헤칠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입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3번이나 다녀오고 바로 작년에는 히말라야 5,000m 높이의 트레킹을 다녀온 분에게 건강 이상이라니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하튼 침해설 퍼뜨린 사람은 침해설은 가짜뉴스다. 악질적인 가짜뉴스다. 이걸 퍼뜨린 사람은 반드시 한 놈만 잡아가지고 죽인다. 그래서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감하거나 또는 그런 글을 또 퍼나르거나 하는 사람들은 철없이 부하내동하는 유포자들은 일벌백계로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전두환이가 다시 나타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히말라야를 3번이나 갔다 오고 작년에도 갔다 온 문재인에 대한 건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강 제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벌백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번에 제가 은행 강도 얘기를 했었죠. 제 전번 강의를 뭡니까? 문재인 침해설 관련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이 사람들은 인식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죠? 이 주권자를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패고 죽이는 대상으로, 자기들이 패고 죽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정권하고 뭐가 다를까? 운동권이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건 따로 내가 한 강의를 할게요. 운동권도 그죠? 지금 서서히 제3의 악의 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의 악의 축은 새누리, 이승만 박정희에서 뿌리를 둔 거죠. 새누리. 제2의 악의 축은 재벌. 그 다음에 제3의 악의 축은 삼성 엑스파일을 덮은 노무현 정권에서 비롯되는 운동권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권자를 형사처벌과 제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혔을 때 어떨까? 그런 데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월 10일 날은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놔놓고 한 달 후에, 불과 한 달, 3월 13일이면 31일 후입니다. 정확해. 31일 후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 당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이 문재인의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강의를 해놔놓으니까, 강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여하튼 A라는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메일로. 그 이메일로 편지를 지금 12통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넋두리 들어주실 수 있으시나요? 3월 31일 날 밤에 온 편지입니다. 요게 제 메일 주소입니다. 선관위 조사 4시간 받고 경찰 조사 20시간 받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젠 검찰 조사까지 받으라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 조사받기 떨려서 혹시 도움이나 될까 하고 오늘은 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사의 한마디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유권자는 검증할 요구할 입장이 아니다. 유권자는 선택만 하면 된다. 본인이 검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무조건 고소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분 상담 시간 동안 정성껏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5분 만에 할 말 떨어져서 나오는데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멍하니 돌아다니다
이제 집에 가는 막차 버스 타려 합니다. 법 앞에서 10년도 뭣도 없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게 힘들어 동영상으로나마 얼굴 아는 선생님께 넋두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분한테요 허락을 받고 이 편지를 일부를 공개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뺑뺑이 돌릴 정도의 죄를 저질렀는가?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A라는 분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치밀한 분이에요. 똑똑하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 있죠, 그죠? 집단 지성에 참여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가 저것도 저한테 보내왔어요. 조사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추려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걸 제가 부분이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의혹을 제기한 목적, 개인의 정치적 표현일 뿐입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유권자 공통적인 관심사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재인 치매일지도 모른다고 문재인 후보가겠죠, 그죠? 치매일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의심하여 정신건강 검증을 요구하였을 뿐 결코 문재인 후보를 치매로 단정지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글을 쓴 계기에 대해서도 주식 갤러리에 올라있는 글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자기 나름은 최선의 으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검증을 통해가지고 의혹 제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8가지를 얘기하는 근거들을 지금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뭘 근거로 얘기를 했냐?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지라는 게 있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치매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틀릴 수 있지만은 월은 틀리기가 사람이 어렵대요. 더구나 지나간 월, 예를 들면 3월 내 기억하다가 4월 달이 됐는데도 예를 들면 4월 한 2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 3월이 머리에 박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4월 2일을 3월 2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4월인데 5월 며칠로 적는다는 건 참 특별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지 항목에서도 월이 틀리는 걸 대단히 여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지는 강북성심병원 정신과 신경과 김용범 교수 블로그에도 비슷한 게 그대로 있답니다. 그것도 참고했답니다. 이 정도면 성실하게 참고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대기 힘들어한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한다. 근데 문재인 경우는 남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엉터리로 댔죠. 문재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건 역시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지를 참고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어떤 상황이라도 본인의 이름을 잘못 말한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사회자가 지적을 해줄 때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아채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은 다 의아해 하거든요. 아마 이 장면 본 사람 거의 다 의아해 했을걸요. 그 다음에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낮잠을 많이 잔대요. 이거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낮잠이 과도한 건 치매의 증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에서도 소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건 다만 의혹을 제기한 과정에서 약간의 편집상의 실수가 있었대요, 자기가. 그건 뭐 자기가 잘못됐다고 사과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도한 잠을 자는 장면도 자기가 몇 가지 정도는 확인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치매 의혹을 가지게 된 거는 그 치매에 걸리면은 식탐이 증가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어디 소개되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 정치후원금, 그죠? 그 사용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요건 제가 또 다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언론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지식백과를 참고했는데 그 지식백과의 근거가 뭐냐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정보포털의 의학정보라고 해요.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사회 통념상 정치인이 근친 음란물 표지를 본인 SNS에 올리는 건 부적절한 행위라고 봤다는 겁니다. 문재인 그 폰에 이게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건 지금 저기 들어가 보면 막 쫙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철입니까? 예? 그 캡처해가지고 이상한 잘 안 보이게 하는 그 처리 있잖아요. 그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올라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대선 주자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SNS를 쓰는 문재인이 SNS를 봤을 때 본인이 직접 하는가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올렸던 어쨌든 본인의 폰에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여하튼 좀 의아한 일이었고 이것도 침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어한다.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에 김경란 교수의 글이 있는데 거기를 참고했답니다. 그 사다리 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민주당 경선 1차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순서 정할 때, 그죠? 자리 정할 때 저걸 했죠. 사다리 타기를 했죠. 근데 사다리 타기를 한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고 사다리를 난 올라가는 사람은 나 처음 봤어요. 그때. 사다리는 다 내려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3명이 하는 걸 지켜보고 옆에서 지시를 해줘도 제대로 못 하더라. 그럼 이것도 좀 의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냐. 그런 판단을 했다. 그 다음에 동문서답하는 것도 침해 의심을 해볼 거리라 그래요. 이거는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질병정보를 의심의 근거로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이 여성 무슨 집회 때 박경모 하는 이 장애인 운동하시는 분이 휠체어 타고 나가가지고 막 요구를 했죠, 그죠? 요구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한테 답변을 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문재인 후보한테 답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사회 보는 사람이 문재인을 옹호하려고 문재인은 나중에 해라고 딴 사람이 먼저 하라고 막 순서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하고 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딴 사람은 다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엉뚱하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죠? 문재인 후보의 2012년 대선 공약, 이 국민명령이란 대선 공약이 있었답니다. 1호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자기가 제1호로 제시한 공약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이가 빠질수록 뇌질환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도 치매 의혹의 한 근거인, 중요한 근거인데, 이거는 일본 도호쿠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석성환 원광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지금은 거의 상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이 여하튼 이 연구팀의 결과는 이가 많이 빠질수록 뇌질환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1개가 빠졌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임플란트를 해도 자연 치아보다 효율이 좋지 않아
자연치 아니면 뇌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글을 찾아봤대요, 자기가. 이만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찾아본 거 아닙니까? 이 이상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인데 나와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이 정도는 못 찾습니다.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근거 없이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철저히 근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전문적인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전문적인 방식이 아니란 건 인정하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난 이것도 있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의혹 제기는 주권자의 권리예요. 전문성이 있어야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오진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죠? 한국에서, 그죠? 이 울산대학 교수가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진과 수술 잘못으로, 여하튼 의사의 잘못으로 한 해 죽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래요. 미국에는요, 공식적으로 발표됐어요. 몇십만이에요, 미국에. 이거 그죠? 전문가가 뭘 안다. 그것도 그죠? 굉장히 잘못된 오해예요. 그러고요, 경제학들이 예측한 경제 하나도 안 맞습니다. 미네르바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독점의 횡포일 뿐이에요. 전문가 독재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권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래 얘기를 해요. 저는 유권자로서 이 양반 참, 그 의식이 참 명확해요. 치매 의심을 했을 뿐이지 치매 진단을 내리려 한 게 전혀 아니다. 그건 의사 몫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작은 이상 증상만 있어도 치매 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하죠. 그렇죠, 그죠? 우리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진단을 합니까? 그렇잖아, 그죠? 하나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병원도 문 다 닫아야 돼요. 공직 후보자의 치매 관련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공직 후보자가 직접 검진을 받고 결과를 발표해줘야 유권자가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 사람 얘기에 틀린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뭔가 물으니까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 당이 집권하면 그런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외신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회견에서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2014년도 11월. 2014년도? 2014년도만. 예, 11월인가 했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근거 없는 비방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A라는 사람,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한국의 어떤 의혹 제기자 중에 가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의혹을 점검해가지고 의혹 제기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사람이 고발을 돼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측의 고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리 나와 있어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게 전부 이거 아닙니까?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호할 수 없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건 일부 진실과 차이 나거나 과장인 경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가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데 지금 문재인 쪽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용식이라는 사람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고 단정지역이 아니라 검증 요구를 했다는 점,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는 점, 언론, 병원 자료, 연구 자료는 진실로 믿을 만했다는 점, 개인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점, 요구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한국의 당당한 유권자를 그죠? 이렇게 머리 숙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도 범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최상천도 고소하라. 정말 이 사람들이 주권자 A를 고발할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이냐? 문재인이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인터넷 뒤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 문재인의 식비는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정말 야 이럴 수 있냐 싶어요. 우선요 19대 국회 정치 후원금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딴 사람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문재인은 27개월 동안 4년도 아닙니다. 27개월 동안 2년 3개월 동안 식비로 쓴 게 9,339만 원입니다. 전체 정치 후원금의 34.9%를
식비로 썼습니다. 이 월로 따지면은 346만 원이, 한 달에 346만 원 썼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얼마나 먹었냐? 11만 5천 원치 먹었습니다.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공휴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안철수하고 비교해 볼게요. 안철수, 김무성 다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당대표 했기 때문에 식비를 많이 썼다 하는 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당대표는 이 두 사람 더 많이 했습니다. 안철수는요, 18개월 동안 걸 추적해 보니까 18개월 동안에 95만 원 썼어요. 전체 후원금이 0.5%입니다. 월 5만 원 썼어요. 전부 식사는 뭘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도덕적이에요? 김무성도 19달 반쯤 자료인데 식비가 633만 원, 불과 2.8%예요. 월 32만 원. 그러니까 문재인은 김무성보다도 한 달 식비가 1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더구나요, 세월호 직후의 식비를 보면은 세월호 일어난 날부터 닷새간 식비를 보니까요, 참 억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파리쿡에 있는 어떤 사람의 글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세월호 당일 최순실도 소식 듣고 헬스하다 놀래서 급하게 나갔다죠. 세월호 사건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그날 점심은 일식집에서 회 먹고, 그건 상상하세요. 원래는 원거리는 있지만은 제가 차마 몽해가지고. 저녁은 고급 한정식집에서 코스 요리 즐기시며 술까지 유유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거의 10일 동안 매일매일 맛집 순방하셨어요. 비용은 국민들 돈으로. 그래서 제가 닷새 동안 먹은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점심에 12만 1,000원, 저녁에 13만 7,500원 어치를 먹었습니다. 하루에 세월호 일어난 그날 식비가 25만 8,5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닷새 동안 식비를 해보니까 5일 동안에 92만 2천 원치 먹었어요. 하루에 평균 18만 원치 먹었습니다. 세월호 일어난 그때. 이 사람이 네티즌을 고발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더 도덕적일까? 고산 등반에 대해서는 저는요, 진짜 이 문재인은 치매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게 그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고산 등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뇌가 손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국제학술지에 실린 얘기입니다. 임상 검증을 해가지고 임상을 통해서 검증된 결과예요. 그래서 그 논문이
Scientific American이란 전문지에 실려 있는데 이 전문지가 그 대단히 어떤 이 권위 있는 전문지라고 그래요. 저는 이 분야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럽디다. 이 분야를 관심 있는 분이 그럽디다. 지금 김대중과 반대로 했죠, 이 사람은. 그죠? 김대중은 치매 의혹이 있으니까 세브란스 가서 건강진단 받아가지고 딱 제출했죠. 그러고 허허 한바탕 웃음으로 넘겼죠. 이 사람은 네티즌 고발해가지고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아고라에 종종 들어가는데 아고라에 치매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일벌백계라는 게 그죠? 전번에 얘기했죠. 은행 강도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총 빵빵 쏘면서 그죠? 이 직원 수십 명인데 한 놈만 딱 쏴 죽여버리면 있잖아. 그죠? 딴 놈은 다 엎드려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그게 딱 일벌백계입니다. 지금 문재인 팀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이 죽는 길로 가는 거라고 봐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눈을 많이 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면은 최상돈도 고소해라. 왜? 제가 문재인 건강검증 김대중 본받아야 하는 이 동영상을 올렸죠. 73강인 최상철의 사람나라 73강인데 이거 35,000명 봤습니다.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저는 지금 사실요 치매 의혹을 제기할 만한 거리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반드시 치매 의혹, 치매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게 이건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이게요, 문재인이 아들 의혹을 자꾸 제기하니까 며칠 전에 고마해야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저도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대구 사람 아닙니까? 부산하고는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거든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이 가부장 문화가 대구에 경상도에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가지고 뭐 부인이나 애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이러면 이 경상도식 가부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마 이 한마디 그잖아요. 싹 입 다물게 됩니다. 아시죠? 경상도 문화라는 거. 딱 그거거든요. 우선 문재인 팀이 어떤 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죠?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화사하게 웃는다고 그 사람 진짜 화사하게 좋은 사람이다. 그 바보예요, 바보. 그래 보면은 이 사람 뭐를 봐야 됩니까? 과거를 봐야 되죠.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그죠? 전형적으로 보는 게 삼서 X파일을 처리한 방식입니다. 세 사람의 공범이 있었죠.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이 사람들이 삼성 X파일을 뒤집어 놓은, 그죠? 범죄자들입니다. 공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사건 뒤집기를 했죠, 첫째. 그죠? 삼성 뇌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뒤집어 붙죠. 그래서 뇌물 준 놈은 전부 무죄 처리하고 주고받은 놈들은 불법 도청한 사람도 아니에요. 불법 도청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다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전부 무죄 처리하고 강도야 소리 지는 저놈이 도둑이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이게 정의의 국가입니까? 불의의 국가입니까? 그래서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정치자금 받은 정치인, 떡검들 다 무죄 처리되고 불법 도청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김현광,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까지 잃고 국회의원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망가져 버렸냐? 나는 이건요, 노무현 정권이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한국 사회에 가치가 전도되어 있었죠, 그죠? 그 독재 정권들이, 그죠? 근데 이 바로 서려고 하는 가치를, 그죠? 완전히 다시 가치 전도를 시켜버린 겁니다. 가치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노무현이. 그래서 소리친 공익 제보자, 정의를 구현해 보려고 한 사람들을 전부 처벌해 버립니다. 불의를 전부 덮어줘 버리고 무죄 처리하고. 이래서 불의가 정의를 죽이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 정점에 노무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무현 신화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도전자로서의 노무현 아름다웠어요. 그렇지만 이런 노무현, 배신한 노무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을 똑바로 안 뜨면요, 우리가 당해요. 아들 문제를 처리하는 거 볼 것 같으면요, 문재인을 알 수가 있어요. 문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고마해,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읽어내지 못하면요,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의혹투성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죠, 그죠? 동영상 부문에 일명 모집에 일명 응모해가지고 합격했죠.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식적으로 공고를 내가 잘 같으면 이게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얼마나 인기 있는 데예요, 그죠?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취직하려면, 그죠? 최소한도 수십 대 1, 많을 경우는 100대 1도 넘어요. 그 다음에 원서 제출 날짜가 2월 6일인데, 2006년 12월 6일까지인데, 12월 4일날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심재철, 이 국회 부의장 하는 심재철이가 공개한 걸 볼 것 같으면, 10일 요래 선언하는데 요래 딱 해놔놨어요. 요래 해놔놨어요. 이거는 변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딱 보면 느끼죠. 그거요, 정밀 검사하면요, 다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직장이요, 14개월 근무하고 23개월 휴가 주는 뭡니까?
이 23개월 휴가가 있고 뭐죠? 휴직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는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37개월.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이 기간에 인턴 노릇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측근, 이 문재인 측근 국회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1,500만원짜리 임시직인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냐. 근데 알고 보니까 3,250만원짜리 정규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수조 후보의 거짓말하는 걸 조금 봐야 되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후보 토론회 할 때 부산에 이제 거기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할 때 MBC에서 토론회 했어요. 할 때 손수조 후보가 아들 특혜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이 이래 얘기를 합니다. 특혜 취업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당시에 채용된 것도 저의 아들 혼자가 아니라 20몇 명 중에 한 명으로 취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밝혀놨어요. 이게 왜 거짓말인지는.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응모해가지고 한 사람만 특채된 게 아니다. 사실은 둘이 뽑는데 둘이 와가지고 채용된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특채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이 아니고 5급 직원이다 그냥. 이거는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선관위가 특혜 채용을 전면 부정한 것이냐 문재인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그 다음이나 뭐 여하튼 네이버나 각종 있잖아요. 그죠? 이 포털들에서 이걸 내리라고 요구를 해요. 특혜 채용 관련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를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자기가 마치 공권력 행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10년 감사에서 명쾌하게 해명됐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읽어드릴게요. 문재인이 JT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손석희 앵커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만두었겠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를 그냥 둘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만큼 충분히 해명되었다는 뜻이다. 그보다 더 명쾌한 해명이 어디 있겠나? 참 어이없죠. 그만큼 어이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이 이걸 조사했다는 증거를 지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태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 좀 그만해라. 2010년 노동부 감사에서 이제 다 문제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다 해명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하태경이 이래 얘기를 해요. 2010년 노동부 감사에선 문 후보 아들이 퇴직한 상태라, 이미 퇴직해버리고 없는 상태라 감사 대상이 아예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 감사를 근거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교묘한 검증 회피를 해요. 실사구시 검증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거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교묘해요. 적아 이분법을 써요. 박근혜, 이명박근혜 대 우리 문재인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요.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쟤들이 나를 가만뒀겠냐.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이 얘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뒤집어 씌우기예요. 이 고마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마핵 하는 게요. 지지자를 이용해가지고 지지자들은 또 고마핵 하면 거기 막 성원을 보내죠. 그죠? 몇 년째냐, 10년째냐 말이지. 그 세월호 시체팔이 한다는 거 똑같은 그런 어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세월호가 교통사고지, 그게 해난사고지, 무슨,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물고 늘어졌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박근혜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왜? 박근혜와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실사구시를 한사코 거부한다는 거. 어떤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권력 잡고 나서 막 고마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대처법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촛불 대처법이고. 그래가지고 누구 조졌어요? 이명박이는 미네르바 끌어다가, 그죠? 미네르바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요. 사람이요. 정말 이상해. 이 트라우마가 심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럴까? 국가가 저지른 범죄거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홍가혜한테 어떻게 했어요? 홍가혜가 진실을 얘기했죠. 여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구조 그 거짓말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그 박근혜 지지자들이 또 박근혜 이 홍가혜 죽이기에 막 완전히 막 올인하죠. 그래가지고 홍가혜가 이제 일베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갔죠. 물론 이제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래 한번 사람을 그죠? 완전히 저렇게 조져놔 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어나면은요,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키거든요. 나는 우리의 주권자 A씨도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주권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침해설 고발 사건, 이게 단순한 한 네티즌의 순환이 아니다. 이걸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A는 침해 의혹을 제기한 A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칭찬해줘야 될 공익적 활동이죠. 의혹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치맷을 고마해 한 거죠. 그거죠, 바로.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방식의 모토가 뭐냐 하면은요, 치맷, 고마해가 좀 더 있잖아, 그죠? 그럴싸한 모토화한 게, 그죠?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A를 딱 찍었죠. 이런 고마해와 이 조직이 1번 100개에 걸리게 되면요, 한 사회가, 그죠? 어디로 가게 돼 있냐 하면요, 의혹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고, 거부하는 게 원천봉쇄가 되겠죠. 그렇겠죠?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독재로 가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이 집권하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운동권이 민주화에는 굉장히 큰 공로가 있지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권력을 잡았을 때 고마해 그러면은 고마해 너 죽어를 실천한 게 뭡니까? 삼성 엑스파일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다 무죄 처리하고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만 다 모든 걸 잃었죠. 누구나 그 한 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상호가 될 수 있고 노회찬이 될 수 있고 A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권자들끼리 서로 도우고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침해 싸움은요, 주권자의 권리를 우리가 확보하느냐, 아니면 권력자의 위압에 굴복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이건 그 싸움입니다, 바로.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느냐,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서 제압되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주권자가 되고 싶습니까? 꼬봉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A는 지금 저하고 이제 편지가 오가면서 그래도 조금 기운이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와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없는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A가 또, 이 조사를 받다 보니까, 뭡니까, 저 사람의 신경정신과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A를 위해서 치매 관련 도움을 주실 신경정신과 의사나 전문가,
계신지. 그 다음에 언론이 이런 거 취재 안 하고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한국 사회의 시그널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침해설 고소 사건을 취재한 언론이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언론은 그냥 취재하면 되지만은 변호사분이나 정신신경과 의사분 중에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요게 제 이메일입니다. 사람체@한메일.net입니다. 일로 연락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A라는 분은 아직도 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조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분한테 연락되도록 연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